경주의 길에는 찬란했던 신라의 향기가 스며 있고요. 경주의 길에는 변화를 이끄는 젊음이 가득합니다. 탁 트인 바다처럼 경주의 길에는 무한한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경주는 특별한 도전을 위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오게 되면 반하게 되는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인데요. 글쎄 경주가 아주 멋진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근데 도시도 많은데 왜 꼭 경주야 하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지금부터 제가 할까 합니다. 그거 전에 그거 알아봐야죠. 에이펙이 대체 뭔가요? 아름다운 별,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류가 240여 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라들을 주목해 주세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의 회원국이라는 것. 에이펙은 사실 1989년도에 호주 총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급 회의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경제 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지역 경제 협력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담대한 구상이고요. 이것이 1993년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시애틀 회의 때부터 정상급 회의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정상들이 만나서 아시아 태평양 이 영내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경제 협력체로 자리 잡고 있고요.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히 하고자 만들어진 에이펙. 처음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이 참여한 강력급 회의로 출범했는데요. 올해 30번째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에이펙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고요.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약 59%를, 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에이펙은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에이펙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상당한데요. 국내 총 수출액의 약 76%나 되고요. 에이펙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도 마찬가지 상황. 국내 총 수입액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에이펙은 우리에게 절대적 시장이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보통 이틀, 사흘 정도 열립니다. 그러면 1년 놓고 봤을 때 그 정상회담 이틀, 3일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상회담 한 번 열리게 되면은 이틀, 3일 동안 열린다고 할지라도 수만 명이 옵니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사실 잊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정상회담은 하나의 회의입니다만은 에이펙 회의라는 것은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정상회담까지 계속 열리게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 한 해에 300개가 넘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야말로 독보적 클래스의 경제축제라 할 수 있는데요. 개최 도시는 그만큼 큰 홍보 효과를 보게 되죠.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부산도 에이펙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렸던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관광 수입과 3,900억 원의 생산 유발, 그리고 한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접 효과를 보면은 역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만 도시로서 부산이 인지도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국제적인 인지도도 에이펙을 통해서 이후에 한 11.2%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은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는데요. 실제로 2004년엔 4,100만여 명이었던 국내 관광객이 2005년에는 4,200만여 명으로 늘었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2004년 54만여 명에서 2005년 200만 명 이상으로 28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와 경상북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이자 비약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주에서 2025 에이펙을 유치하게 되면은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 유발이 한 9,7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한 4,700억 원, 취업 유발이 7,90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고 홍보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한 1,000억대 정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 4개를 유치한 거랑 같은데요. 생각보다 큰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에이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펙의 파급 효과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는 놓칠 수 없는 경주와 경북의 희망입니다. 와, 이제 다들 왜 에이펙 하는지 알 것 같고요. 이번 유치 경쟁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이 황금 기회가 바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인데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그렇다면 경주는 이번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봄은 관광단지입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로, 가을엔 단풍 명소로 사시사철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바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위한 회의시설과 숙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선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를 선정했다라는 것은 경주가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 제곱미터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주는 대한민국 1등 역사문화 도시에서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입니다. 한국적 아름다움과 첨단 시설의 편리함을 두루 갖춘 이곳에서 지난 9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베트남의 외교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해본 경험자의 눈에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Trước hết thì tôi cũng rất là ấn tượng về cái trung tâm hội nghị này nè. Bởi vì khi mà Đà Nẵng tổ chức APEC 2017 thì cái điều chúng tôi lo lắng nhất
là mình chưa có một cái trung tâm hội nghị nó đủ để mà có thể là tổ chức APEC. Bởi vì APEC 2017 thì với quy mô khoảng là cần có một cái hội trường khoảng là 800 đến 1.000 người. Nhưng mà lúc đó thì Đà Nẵng chưa có, cho nên chúng tôi rất là lo lắng về cái chỗ trung tâm hội nghị. Thế thì tôi đến đây tôi thấy rằng là thành phố Gwangju có một cái trung tâm hội nghị lớn như thế này. Tôi nghĩ đây là một điểm cộng cho thành phố Gwangju trong cái việc mà vận động tổ chức cái hội nghị cấp cao APEC cho năm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2025년까지 더 완벽한 회의장이 되도록 화백 컨벤션 센터의 증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인데요. 잘 준비된 회의장보다 강력한 경주의 경쟁력은 이것입니다. 2022년까지 약 900건의 국제 행사를 멋지게 치러낸 경주의 풍부한 경험. 일반적으로 그 국제회의 개최지를 정할 때 도시의 규모보다도 여건을 봅니다. 경주 입장에서는 화백 컨벤션 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한 900건의 그 회의와 전시를 개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잘 교육된 그 전문 인력들의 그 노하우가 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 경주 내부 또 외부의 협력 회사들하고 협력 체계도 이제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주에 참가했던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을 때 대부분 만족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만족했다는 이야기는 경주의 국제회의 그 개최 능력이 종합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주시가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에 힘을 쏟는 까닭은 황금알을 낳는 마이스 산업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차세대 산업인데요. 대규모 회의장과 전시장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와 박람회를 유치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죠.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사람들을 개최지로 불러 모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최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지출 면에서도 약 1.8배 정도 더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고요. 고용 효과도 제조업의 2배, 또 IT 산업의 5배 정도 고용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면 그동안 경주가 키워온 마이스 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고 더불어 경주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다낭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Thông tin đến các bạn rằng là từ khi mà công tác chuẩn bị APEC 2017 đến khi cái hội nghị đó kết thúc thì có khoảng 8.000 tin bài liên quan đến Đà Nẵng được truyền tải trên tất cả các thông tin đại chúng của các nước trên thế giới. Đó là một cái cơ hội rất lớn để Đà Nẵng quảng bá cái hình ảnh của Đà Nẵng ra thế giới bên ngoài. Có nghĩa là từ năm 2016 đến năm 2019 là sau khi tổ chức tuần lễ cấp cao APEC thì số lượng mà khách du lịch đến Đà Nẵng đã tăng lên là 3,2 triệu người. Nói như vậy để thấy rằng sau khi tuần lễ cấp cao APEC thành công thì hình ảnh Đà Nẵng được quảng bá rộng rãi và đã thu hút được cái khách du lịch đến với Đà Nẵng rất nhiều và cũng tạo một cái động lực để góp phần phát triển kinh tế xã hội của thành phố Đà Nẵng. 멋져요. 경주, 마이스의 도시. 아주 나이스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정상회의가 열리면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 경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주가 얼마나 안전한 조건을 갖췄을까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경우 주 무대가 될 보문 관광단지. 21개국의 정상들과 대표단들뿐 아니라 기업인들과 기자단을 포함해 약 6천여 명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가 요구될 텐데요. 지형적으로 경주 보문 관광단지는 천연 요새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보문단지가 복잡한 시내로부터 약 5km 정도 이격대에 있고 북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항아리 모양의 지형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 행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펙 전용 도로입니다. 보문단지 내에 있는 에이펙 전용 도로는 거리도 짧고 그리고 각국 숙소와 회의장 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상 안전한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있는 회의장과 각국 정상들의 숙소는 차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과 숙소를 잇는 전용 도로를 확보하기도 쉬운데요. 그 도로에는 터널이나 교각도 없어서 경호하기에 최상의 환경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크게 회의장 경호, 그리고 숙소 경호, 그리고 정상 이동 시 이동 경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문 단지 내에 회의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각국 정상용 호텔을 11개 호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장이 1.5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양자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회의장과 숙소가 동일 장소 내에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호에 유리한 경주의 조건은 또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과 대표단들이 주로 이용할 김해공항에서 보문 관광단지까지 이동 시간이 짧은 것도 큰 장점이죠. 그런데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호 책임자를 맡는 등 오랜 경력을 가진 염상국 전 경호실장이 경주를 응원하는 이유가 경호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각국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1995년 일본 에이펙 시에는 오사카 성에서 정상회의를 치르고 그 일본 문화의 특성, 장점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천년 문화의 고도인 경주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기자단 수행원들이 경주 시내 보문단지 내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에이펙 이후에 대한민국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화 수준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문 관광단지 제가 들러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와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자세하게 장점들 알고 나니까 뭔가 알아야 느낌이 오잖아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경주만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도 에이펙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할 그만큼 임팩트 있는 매력적인 점이 있는데 그 매력은 뭘까요? 천년의 시간이 쌓여 역사가 되고 고유의 문화가 익어 명품이 된 도시 경주. 신라의 위대한 유산들은 오늘날까지도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에게도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달려와 안긴 곳이 경주였습니다. 그림의 소재로서
그 1000년 넘은 유물이 우리가 직접 가서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데는 경주밖에 더 있습니까? 1000년 넘은 첨성대 이런 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현존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완성도가 어떤 데서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면서도 거침없이 신라를 그리는 박대성 화백. 천년여의 시간을 건너온 신라의 그윽한 향기는 거장의 붓에 감동을 더해줍니다. 박대성 화백의 화폭에 담긴 신라의 모습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되었고 신라를 만난 세계의 관객들은 말없이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불국 또 불국사 설경 이런 건 사람들이 보면 눈물을 흘린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 극치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나 하면 할 말 없단 말이야. 감동. 그게 감동이에요.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스며들게 되는 신라의 아름다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류 문화의 깊고 탄탄한 뿌리를 세계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천루처럼 뭐 솟아오르고 그런 거는 뭐 로마니 뭐 유혹 뭐 한없이 있으니까 여기는 자연 중심의 어떤 인간이 사는 인간 중심의 그런 숨결이랄까 그런 휴머니티가 있는 살아있는 도시로 그래 봅니다. 덧붙여서 2000년 전 아주 세계 완성된 최고급 유물들이 불비해 있는데 이런 도시 어디 있습니까? 환경, 역사, 그리고 실체적인 유물, 가장 우수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고. 네, 그래서 경주는 창조의 도시다.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환한 숨결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케 하는 도시. 천년왕국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온 경주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경주가 다른 도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한국의 긴 역사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사실은 과거의 그 아주 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쪽은 다 신대륙이고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정도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주는 1000년 고도, 거기다 또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에 걸친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우리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 가장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고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일인데요. 경주에는 국보 36점, 보물 98점, 사적 77점 등이 있다고 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이런 진면목을 알아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인류의 보물을 발굴하고 지키는 유네스코!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도시 경주를 우리도 좀 더 깊이 만나볼까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주의 고유한 멋에 유네스코도 매료됐습니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서원에 이름을 올린 옥산서원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경주인데요. 세계가 인정한 경주의 귀한 보물들 가운데 가장 신라다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경주 남산이 아닐까요? 중국에도 큰 산은 있지만 그 중에 큰 산에 사찰이 몇 군데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일본에도 산악신앙과 관련한 큰 산에 사찰이 한두 개씩 들어갈 정도인데 남산에는 신라인들이 불국토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산임에도 모든 골짜기에다
불교 불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렇게 밀집되고 집중이 되어 있는 불사의 흔적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골짜기마다 흐르고 있는 남산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산을 오르내리며 연구한 김동아 문화재 전문위원에겐 보물선보다 더 환상적인 보물산입니다. 경주 남산에는 60여 개의 계곡에 200여 개의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0여 개의 유적이 신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절터와 불상, 그리고 석탑, 그리고 자연바위에 새겨진 마애불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 앞에는 신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물창고 혹은 신라 천년의 야외박물관과 같은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조화롭고 평화로운 불국토를 염원했던 신라인들의 마음이 바위마다 아로새겨져 있는 곳. 경주 남산에 남아있는 수많은 신라 유적들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칠부람 마애불상군. 경주 남산 칠부람 마애불상군은 7분의 부처님이 또 보살님이 조각되어 있다라고 해서 현재 칠부람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마애부처님의 본존상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 본존상과 그 형태나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석굴암의 부처보다 30년 이상 앞서서 만든 칠부람 마애불상군은 남산의 불교 유적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요. 단단하기로 소문난 남산의 돌을 깎고 깨고 다듬어 조각했을 신라 석공들의 예술성과 장인 정신이 절로 느껴지지 않나요? 경주 남산이라는 노천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신라의 걸작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높이는 9m, 둘레는 무려 26m나 되는 탑곡 마애불상군. 이 엄청나게 큰 바위에는 불상과 승려 그리고 탑 등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교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데요. 여기 이 구층 목탑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층탑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항룡사 구층 목탑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항룡사 구층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복원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초 자료로서 이 마애불상군의 북쪽에 있는 이 마애탑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인들이 남긴 보물들은 천년의 시간을 굳건히 견뎌내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전합니다.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길로 이어지는 힘. 경주라서 가능한 경주만의 저력입니다. 경주는 이 역사 문화 도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경주도 천년 역사의 흔적, 사람들의 삶의 그 숨길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사고가 미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상들이 이제 항상 공식적인 회의도 있고, 공식 회의와 함께 이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부대 회의가 있고 부대 일정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 선조들의 그 문화 유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대왕암 같이 바다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내륙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부대 행사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주가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석상 아무리 봐도 신라인은 아닌 것 같죠? 학계 일각에선 중앙아시아의 서역인을
모델로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그 옛날 신라에도 저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왔던 걸까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한국 생활 대선배죠. 자, 이따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 이 글로벌한 신라의 매력 탐구를 시작해봅니다. 원성왕릉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외국인 모습의 석인상은 당시 신라의 국제교류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신라의 유물이 적지 않습니다. 천마총에서 나온 유리잔은 우리나라에선 세계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코발트색이고요. 상감 유리구슬 목걸이 역시 화려한 빛깔을 자랑합니다. 이는 서역에서 유행하던 유리공예가 전해진 것으로 신라는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외국과 교류하던 국제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아주 개방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을 이끌어 나갈 때 북방 유목민들과 직접 교류하였고 그 흔적은 장식보험과 모자이크 유리구슬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기 로만 그라스들이 신라의 왕릉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라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통일신라 직전에는 울산에 국제항구를 만들어 직접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긴 턱수염과 우뚝 솟은 콧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록에 나오는 처형이고 수많은 신라 통일신라 왕릉에 있는 석인상들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이렇게 항상 개방적으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한 고대 왕국입니다. 신라인들은 시야를 한반도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금세공 기술이 신라에서 가장 화려하게 꼽힌 것처럼 신라는 외래 문물의 수용과 모방에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독창적 기술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외래 문화의 수용과 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달리 말하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취적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신라가 한 곳에서 천년의 역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라 사람들이 천년 역사를 같은 곳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은 바로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척과 창조의 DNA를 가졌던 신라, 그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은 경주.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에서 세계 최대 경제축제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경제와 문화,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새로운 에이펙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에이펙이 주로 경제일변도로 경제 중심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경제회의, 경제교류가 되어야만 영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매개로 해서 문화교류가 동반이 되어야 공생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에이펙 문화의 어떤 변화, 그 기점이 경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ôi thì lần đầu tiên đến thành phố Công Chu và các ấn tượng của tôi với thành phố Công Chu thì là Công Chu rất là đẹp, bình yên, cổ kính và giàu những cái nét văn hóa truyền thống. Tôi nghĩ đây là một cái điểm mà cộng đồng thế giới đang rất là quan tâm với xu hướng hiện nay. Theo tôi thì là không phải một thành phố hiện đại, một thành phố lớn là một cái ưu thế cho cái việc chọn để tổ chức cái tuần lễ cấp cao APEC. Một cái thành phố như Công Chu, một cái thành phố thanh bình, bình yên, đẹp và hấp dẫn mọi người bằng những cái nét văn hóa đặc trưng của mình là một cái điểm cộng và là một cái điều kiện, một trong những cái thế mạnh của Công Chu trong cái việc là vận động và để cái hội nghị cấp cao APEC tổ chức tại Công Chu.
드디어 제가 이곳에 와보네요. SNS에서 인생사진 맛집으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 이게 바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신라시대 핫플이었을 이곳은 지금도 전국 청년들이 오고 있는 모여드는 핫플입니다. 이게 바로 경주의 찐 매력, 경주만의 매력 아닐까요? 역사문화의 도시는 지루하다고요? 그 편견을 경주가 깨드릴게요. 힙한 카페들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황리단길. 그곳에서 담장 하나를 넘으면 신라의 정치가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오랜 역사의 기품과 생동하는 젊음의 활기가 공존하고 있죠.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낮고 비잡고 사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 건 젊은이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느낌, 그리고 특별한 공간, 그리고 옛날의 흔적, 뭐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고요. 경주서 보낸 어릴 적 추억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이연세 작가. 그의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장소가 경주의 한 초등학교로 그려졌을 정도로 이연세 작가에게 경주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경주는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는데 유일하게 제가 어린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동네가 고향이에요. 45년 동안 제가 작품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을 준 데가 또 경주고, 철들지 말라고 경주는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상상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주만의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 신라의 고분들이 함께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신라와 경주가 시공간의 경계를 허문 거죠. 경주 매력은 아무래도 신라 천년의 그 희노애락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매력이겠죠. 아파트, 집, 그 옆에 바로 왕릉이 있고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사는 도시라는 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하죠. 뭐 교토도 가보고 로마 다 가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도시라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죠. 뭐 엄산하다든지 그런 느낌 안 같잖아요. 아주 서로 정겹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경주가 가지고 있는 절대 매력 아닐까요? 이보다 유쾌하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수많은 세계인들도 경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런 긍정적 효과는 개최지인 경주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로 번지게 될 겁니다. 경주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경우 인근 도시인 포항과 여타 경북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일만 신항과 경북 대구 신공항 건설 등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여타 경북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경상북도에서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를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며 특히 경북도민들에게 자긍심과 국제적인 역량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펙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만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주의 원전산업과 미래차 산업은 물론 울산의 자동차, 조선산업,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구미와 안동까지 여러 도시와 연계한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와 인근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공동의 도전입니다. 경주시가 만약에 개최 도시가 된다면은 주변 도시, 주변 지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최 도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개최되는 여러 가지 그 회의에서 개최 도시의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해서 성공적인 그런 회의가 될 수가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모으는 것이,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염원이 되고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힘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경주 시민들과 경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불과 2달여 만에 목표했던 100만 명을 달성했고요. 최종 85일간 140여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뜨거운 응원이 경주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Tuy nhiên để nói một cái thông điệp gửi đến người dân của thành phố Công Chu thì tôi nói rằng là người dân của thành phố Công Chu sẽ đóng một vai trò rất là quan trọng trong cái việc là vận động và tổ chức thành công cái sự kiện APEC 2025 tại thành phố Công Chu. Bởi vì sao? Bởi vì người dân là người trực tiếp tham gia, có cái sự đồng thuận của người dân, thành phố mới làm nên những công việc tốt đẹp như vậy. Và đặc biệt là ý thức của người dân, mỗi người dân là một đại sứ văn hóa để đưa cái hình ảnh tốt đẹp của Công Chu đến với bạn bè thế giới. Đó là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dân, của tinh thần người dân thành phố Công Chu cho cống hiến cho cái thành phố xinh đẹp của mình, cho cái sự thành công của APEC 2025. 친절하고 따뜻한 시민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에서 정상회의를 치르고 한국의 역사문화유산을 깊이 체험하는 이 모든 것, 경주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주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에서 채택된 푸트라자 선언의 핵심 가치가 포용적 성장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 없이 누구나가 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 성장을 하자는 것이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자는 그런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저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포용적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 국민들께서 함께 동참하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품격 있고 더 의미 있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경주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힘찬 응원으로 그 길을 동행해 주세요. 2년 뒤입니다. 2년 후에 2025년에 이 아름다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품 있는 문화에 취하고 또 경주만의 매력에 반하게 될 그런 아름다운 상상하니까요. 대한 외국인 입장에서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제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주 화이팅! 경주 사랑합니다! 제일 그래도 한국적인 도시니까 경주가 여기 오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맞아요. 소중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관광 도시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놀러 왔을 때 약간 되게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약간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문화재가 너무 많고 일단은 다 둘러보기에도 솔직히 하루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상들이 오셔도 무난하게 잘 둘러보고 가실 수 있을 일정을 짤 수 있을 도시는 경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에이펙 경주 유치를 응원합니다. 경주 화이팅! 응원합니다. 경주 화이팅! 에이펙 경주 유치를 응원합니다. 경주 화이팅! 경주 화이팅! Công Chu cố lên, cô Vui sẽ làm tốt công việc của mình và tổ chức thành công APEC 2025. 사랑의 고향 경주, 그 고향 경주를 응원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